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특히나 미국이 휴전을 종료하고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이 보여지며 전 세계를 긴장케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란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빨랑빨랑 움직여서 협력하는 것,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이 글쎄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기름값 상승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트럼프도 전쟁을 재개하기 굉장히 껄끄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참 이도저도 못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 이란은 지난 80일 동안 중단했었던 이란 증시를 미국 기준으로 다가오는 화요일 재개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법정화폐 가치가 바닥까지 처박혔죠. 이런 상황에서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 수많은 미사일이 이란에 떨어졌는데 과연 이란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가 전쟁까지 재개되게 된다면 더 난리가 날 텐데 말이죠. 한편 전쟁광 이스라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타격한다라며 휴전 연장 하루 만에 휴전 기간 중에 레바논을 다시 한번 공습했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니 많이 평화협상하니 말은 많았었지만은 얘네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3일간 휴전했었다가 휴전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강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각국의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 때문에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동안에 중국은 몸집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80여 개국, 750개의 기지를 두고 있는데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경제 대국 그리고 군사 강국으로서 유사시에 본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에 믿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신뢰가 깨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있는지 많은 국가들 역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 각국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그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과 힘의 차이를 인정하며 전 세계는 지금 상대적 힘이 중요한 조공체제와 같은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부와 영향력을 축적하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안 그래도 중국이 지금 한국의 문화와 산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역시 견제할 나라는 미국밖에는 없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다가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 1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정치권과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 국민들은 부채 문제를 인플레이션이나 의료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인들 중에 그전에는 한 달 벌어가지고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60에서 80%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조차 감당이 안 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데 부채 문제를, 국가 부채 문제를 어떻게 신경을 쓰겠느냐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출을 삭감한다라든지 뭔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결단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죠. 돈을 풀고 쏟아 부어야 사람들이 뽑아주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확 떨어지니까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막대한 부채로 인한 엄청난 금리 인상이나 경제 위기 등의 재앙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았기에 정치인들에게는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을 단행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쉬운 선택이 되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또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쉬운 방법은 돈 찍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쇼크가 와가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자산 가격 등이 폭락할 수 있겠지만은, 증시 등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일 뿐 V자 반등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블랙스완 이벤트 등등으로 더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친비트코인 정치인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 최근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을 받으며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자, 과연 그의 예측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지는 않죠. 얼마 전에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이 조만간에 백악관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반면에 한다면 한다 마이클 세일러, 아니 비트코인 매도할 줄 알았더니 저번 주에 엄청나게 샀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조금 전에 트위터에 더욱더 큰 오렌지점 에너지가 느껴진다라며 비트코인 대량 매수를 했음을 발표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스트래터지는 저번 주에만 비트코인 13,491개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최종 숫자는 몇 개가 될 것인지. 아니 근데 이렇게 사도 비트코인 떨어져요. 야, 진짜 지도가다.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난 8년 이래 최저치라는데 왜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 것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78,000달러를 내주게 된다면 74,000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될 수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터키의 하크뱅크 금융분석가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피부나치 비율상 68,000에서 71,000달러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 더 좋겠는데, 자, 일단 비트코인 CME 79,122달러짜리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개장하게 되고 나면은 반등해가지고 해당 갭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82,000달러짜리의 저항을 막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 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반등한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다가 더 낮은 고점을 찍으면서 하락세가 쭉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비트코인. 비트가 지금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알트코인들도 무사할 수 없을 터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일단 CME 메꾸고 비트코인의 향방 이번 주에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조댓 가즈야. 저는 내일 다시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